자, 정적분과 그래프. 왜 시작하자마자 말있고요. 정적분과 그래프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미분할 때도 미분계수에 정의한 다음에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적분도 동일합니다. 정적분과 그래프 해가지고 이게 메인 주제고요. 당연히 이제 4개 하려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 이걸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래프를 이해할 때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프의 이동과 정적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대칭성과 주기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칭성과 그 다음에 정적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기성과 정적분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그래프적인 의미도 싹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이거 한다면 이제 활용만 하면 정적분도 싹 다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중요한 거 체크 안 했네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잘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쉽습니다. 이게 쉽으면요, 이것도 완전히 쉽고요, 이것도 완전히 쉬워요. 그 중에서 좀 그나마 좀 중요한 거 하나 해라 그러면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칭성은요 아주 중요한 그래프적인 특징이고요. 이 주기성은 나중에 해보면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 하려고 하는데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뒤로 가야죠. 곧장 시작하자마자 집중 탐구. 오늘 발음이 이상한데요. 이쪽에다 해보겠습니다. 집중 탐구. 입을 안 풀고 해서 그런가? 집중 탐구.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 예전에는 이게 훨씬 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길었습니다. 근데 교과 과정이 좀 개편이 되면서 좀 짧게 줄어들었고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자, 해보죠.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요. 정적분의 정의를 한 번 더 해봐요. 정적분을 정의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만 나는 좀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식으로 정리할 때 우리 이런 거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d의 x 정적분 값을 정의할 때 라지 f의 b에서 윗끝 b에서 라지 f의 a를 넣고 뺀 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여기 정적분 부정적분 적분상수 C와 뒤에 있는 적분상수 C가 없어졌는데 이놈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얘도 되잖아요. G의 B 마이너스 G의 A 이렇게 해도 싹 다 처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앞에 적분상수 뒤에 적분상수 사라지고 얘도 적분상수 얘도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놈을 전체를 해보면 부정적분 값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부정적분 중에 여러 개 중에 딱 몇 개랍니다. 한 개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할 때 내가 표현법 좀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부정적분 중에 하나에다가 됐어요? 하나에다가 한 번은 윗끝 대입하고 한 번은 아래끝 대입해서 한 번은 윗끝 대입해서 한 번 아래끝 대입해서 해보면 이 값이 몽차전 같으니까 하나 중에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대입한 값에 차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핵심이 이거고요. 이 표현법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정적분이나 정적분이나 반드시 인테그랄을 쓰려면 fx가 뭐여야 되지? 반드시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면 fx 연속의 정의를 모르진 않을 것이고, 그럼 연속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연속이면 반드시 중간에 최대 최소값의 정리, 이거를 존재하니까 쓸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사이값의 정리.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값이 있음을 사이값의 정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무슨 뭐일 때만, 연속일 때만,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했었던 거고요. 얘는 수학2 초반에 정리했었던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짝 보세요. 지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데 너무 중요해서 싹 다 지우고 한 번 더 해보죠. 두 번째. 이번엔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해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죠.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fx를 세 개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 먼저 써갈까요? fx가 일정 구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고요. 두 번째는 fx가 일정 구간 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있고, fx가 음수와 양수 전체 사이에서 막 움직일 때가 있고, 이놈을 가지고 세 개로 나눠서 좀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얘하고 얘가 설명 방법이 거의 일치하고 세 번째 거만 좀 까다로우니까요. 그거 살짝 구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fx가 항상 일정 구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우리가 정적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럼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항상 위에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그래프가 특정 구간 내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얘가 y는 fx인데요. 이 y는 fx가 여기를 x는 알파라고 할까요? 내 맘대로.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놈 보면 이렇게 해서 특정 구간을 좀 나누어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등은 왜 넣냐면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넣습니다. 이 정도는 좀 받아들여 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계속 움직이는 x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이 알파 값은 우리 알다시피 상수입니다. 그리고 이 x는 변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첫 번째, 좀 논리 구조가 기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여기서 알파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를 이렇게 할까요? sx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넓이를 s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s의 x를 보잖아요. 그럼 s의 x는 여기 이 x가 계속 움직인대요. 얘는 상수니까 딱 고정돼 있고요. 얘가 뒤로 계속 움직이면, 예를 들면 여기를 뭐 x의 원이라고 할까요? x의 원일 때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을 y라고 한다면 그 넓이를 y의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여기 있는 놈을 x의 2라고 하잖아요. 여기 x의 1. 그럼 x의 2까지 갔을 때도 뭔가 넓이가 있겠지 뭐. 이해되고 있어요? 여기가 x의 1일 때 넓이 값이 있을 것이고, 여기가 x의 2일 때 넓이 값이 있을 텐데, 위에 있는 이 곡선이 규칙성이 있으니까 이 아래 넓이도
뭔지 모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무슨 성이 있는 건 맞는 거지. 규칙성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럼 그 규칙성에 대해서 함수니까 대응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x의 1일 때의 넓이 값을 y1, x의 2일 때의 넓이 값을 y의 2 이렇게 대응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대응 관계를 s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s의 x는 넓이 값인데 x에 따르는 새로운 함수 값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넓이를 뭐로 본다고? 새로운 함수 값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가 계속 바뀌면 넓이 값도 뭔가 바뀌는데 그럼 여기 규칙성을 따라가니까 넓이 값도 이 놈에 따라서 규칙성이 있겠지 뭐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넓이 값이 나오면 얘를 미분해요. 선생님 왜 미분합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이건 좀 받아들여 주세요. 처음 출발할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거보다 훨씬 더 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좀 줄여가지고 이 미분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선 넓이를 새로운 함수로 인지하고 함수니까 미분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얘가 넓이 값인데 그 넓이 값이 함수식이니까 미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인 거죠. 아니 선생님 적분인데 기다려봐요. 알겠죠? 미분과 적분이 역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먼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s의 x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넓이 값을 새로운 함수로 인지하고 그놈을 ddx, x에 대해서 뭐 합시다? 미분합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면 이놈이 결국 넓이 값에 대한 함수식을 미분했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서 함수 값을 정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요. 확인해 보면 여기 있는 놈 여기가 x, x2인데 여기 사이에 뭔가 변화량이 미분해야 되니까 변화량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 변화량을 델타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x의 변화량 델타 x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고요.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좌표가.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처리해 보면 리미트 선생님 또 그거 맞아요. 델타 x를 어디로 보내지? 0으로 보낼 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확인해 보면 델타 x분의 기억나세요? s의 x 플러스 델타 x에서 마이너스 뭐 했었죠? s의 뒤에 있는 놈 전체 놈의 미분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델타 y 아래가 뭐가 되는 거지? 델타 x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델타 x분의 델타 y를 미분했습니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있는 값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얘는 델타 x는 0으로 가니까 위에 있는 이놈을 가만히 봐요. 위에 있는 이놈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면 sx는 넓이에 대한 새로운 함수잖아요. 한 번 더. sx는 넓이에 대한 새로운 함수니까 이놈이 함수 값인 거예요. 그래서 x에서부터 델타 x 좌표 전체가 되는 거고 얘는 x까지의 좌표가 되는 거니까 해석해 보면 이렇다고요. 알파에서 x 플러스 델타 x까지의 넓이에서 그 다음에 알파에서 어디까지? x까지의 넓이 값인데 그 넓이의 차가 되겠죠.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하나 더 완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넓이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확인해 보면 s의 x 플러스 델타 x에서 s의 x까지를 빼잖아요. 그럼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돼요. 설명이 좀 기니까 꼭 확인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파에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의 넓이니까 이만큼 전체의 넓이에서 됐어요? 좀 보이세요?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만큼 전체 넓이에서 어디를 뺀다고요?
SX를 뺐습니다. 그랬으니까 XS면 발음이 어렵네요. SX. 그래서 이놈이 이만큼의 넓이를 뺐대요. SX가 알파에서부터 X까지 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하얀 놈의 넓이에서 이 노란 놈의 넓이를 빼잖아요. 그러면 분자 자체의 값이 이만큼이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이 넓이 값이 결국 S의 X 플러스 델타 X에서 마이너스 S의 X 값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 올라가는 이 전체의 넓이의 차가 결정이 된 거죠. 됐어요? 여기 분자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확인해 보려면 이놈의 전체 넓이 값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저 넓이 값을 필요하는 놈을 확인해 봤더니 얘가 밑변이고요. 높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규칙성인 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규칙적인 넓이로 억지로 잘라요. 그리고 반드시 앞에 출발할 때 fx는 무슨 함수였지? 연속인 함수였으니까 중간에 끊긴 지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프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좀 해야지 어떡합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어딘지 모르지만 최소값을 그냥 내 맘대로 여기다 잡을게요. 됐어요? 이만큼이 뭐 최소값이라고 하면 최대 최소 사이에 어딘지 모르지만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어딘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반드시 한 군데는 존재하고 있어서 그때 넓이가 이렇게 빨간색의 넓이가 되는데 이 빨간색의 넓이하고 여기 안쪽에 있던 파란색의 넓이하고 완벽하게 같아지는 그 지점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이값의 정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게 좀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그림 다시 한번 그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까지 잠깐 필기를 좀 해 놓으세요. 요거 안 했는데 여기가 최소값 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최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프상에서 살짝 다시 잘 보이게 그려줄게요. 그래서 사이값이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잠깐 여기까지 필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좀 지우겠습니다. 앞쪽에 있던 그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얘도 좀 지울게요, 이제. 그래요. 얘는 남겨놓고. 이게 좀, 그쵸? 칠판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앞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확대. 연속인 그래프가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의 이제 우리 넓이 값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뭐였죠? 델타 x. 보고 있어요? 여기가 x였고요. 이 지점의 좌표가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지점이 최소값이 되고 좀 다시 좀 그렸습니다.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지? 최대값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이놈 전체가 분자인데요. 분자가 이 전체 넓이 값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전체 넓이 값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밑변은 델타 x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얘가 지금 곡선이니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똑같은 넓이를 만족하는 값이 어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걔를 최대와 최소 사이에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함수 값을 f의 c라고 하고요. 당연히 최대가 f의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겠지 뭐. 그리고 최소는 f의 x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 사이에 fc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fc가 우연히 이 전체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요. 사각형이 아니고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하고 이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살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수레 위에
물이 이렇게 담겨진 비커가 있대요. 선생님 왜 갑자기 비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이 수면에 처음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면은 아래에 지표면과 평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뒤로 확 밀었다고 생각해 봐요. 밀면 갑자기 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뒤로 갑자기 확 밀었으니까 뭐 앞으로 뒤로 쏠리나? 거꾸로 그랬네요. 이렇게 해서 뒤로 확 쏠릴 거 아니에요, 물이. 그런데 멈춰 놓으면 어딘가 처음에 있던 그 지점은 여전히 존재할 테니까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셔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FC하고 델타 X의 넓이 값이 이 넓이하고 똑같아지는 지점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의 좌표가 결국 C라는 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X 좌표가 C, 얘가 FC니까 X 좌표가 C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림하고 좀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식을 정리해 보면 나 칸이 없어서 위로 좀 당기겠습니다. 좀 설명이 긴데요. 꼭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델타 dx의 s의 x 얘를 해봤더니 한 번 더 쓸게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위에 올라가기를 s의 x 플러스 델타 x에서 마이너스 x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넓이 값 있잖아요. 이 넓이 값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하죠. 자네들은 그냥 써도 돼요. 그럼 아래 봤더니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위에는 이 넓이의 차를 봤더니 밑변이 몇이죠? 델타 x. 그 다음에 높이가 몇이죠? f의 c. 그랬으니까 f의 c에다가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되는데 조심할 거 c가 어디 있다고요? c가 x와 어디 사이에 x 플러스 델타 x 사이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조금 더 당길까요 앞으로? x가 얘가 c보다는 작고요.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해서 이제 델타 맞죠? 델타 x, x의 변화량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면 식을 보면 위아래 얘하고 얘를 어떻게 지워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얘가 연속인 함수인 거니까 극한 값은 무슨 값이 되는 거지? 함수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의 c의 값을 따져보면 되는데 여기 봤더니 델타 x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x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는 거지? x로 가잖아요.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얘도 x로 가고 얘도 x로 가니까 사이에 들어가 있는 함수 값에 대한 극한 값도 당연히 이 델타 x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c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 x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얘가 x로 가 얘도 x로 가. 그럼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 x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놈이 이렇게 돼요. 리미트 c가 x로 갈 때 f의 c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c가 x로 가니까 결국 f의 x가 된 거지 뭐 이렇게. 이해되세요? 조금 길었는데요.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값의 정리 써있지? 사이 값의 정리. 여기서 또 뭐 써있지?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정적분과 그래프 설명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정리들이 막 총동원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귿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봤더니 앞에 있는 한 번 더 써? 좋아요. 이놈 전체 d dx sx 한 놈이 f의 x가 된 거 아닌가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d dx의 s의 x 한 놈이 f의 x가 된대요. 그리고 나서 식을 해석해 봐요. 됐어요? 식을 해석해 보면 sx를 뭐 했더니 미분했더니 fx가 됐대요. 한 번 더. sx를 미분했더니 fx가 됐대요. 뭔 말이죠? 미분했더니 fx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이 기억나세요? f에 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잖아요. 근데 미분했더니 fx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라지 fx를 미분하면 또 얘가 됐었잖아요.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을 해석해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sx는 fx의 부정적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간 걸 적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정적분인데 그 중에서 부정적분의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sx를 살펴봤더니 결국 fx의 부정적분 중에 뭐라고요?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리을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정적분의 정의가 부정적분의 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의 x인데 이놈이 앞에 처음 출발할 때 얘도 된다고 그랬죠? fx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f의 a b에 마이너스 f의 a에다가 뒤에 봤더니 뭐 g에 b에다가 앞에 보면 돼요. 얘는 쓰지 마세요. g의 a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의 x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s의 b의 마이너스 s의 뭐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기를 자세히 설명할 때 꼭 들어두세요. 그래서 이놈 확인해 보면 s의 b의 마이너스 s의 뭐 a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놈이 된 거죠. 그러면 또 얘를 한 번 더 해석해 봐요. 식의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능에선 이 식의 해석이 제일 까다로운 문항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얘를 다시 한번 봤더니 s가 뭐였죠 아까? s가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잠깐 보세요. 자, 앞에 그림 지우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다시 처음 그림으로 와봐요. 다시 내가 처음 그렸던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그림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떤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알파였나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x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 이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정적분 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를 a라고 보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뭐라고 보는 거지? b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잘 보이십니까? 끝에 잘 보여요? 얘를 확인해 보면 알파에서 어디까지? 알파에서 b까지의 넓이에서 알파에서 잘 보여요? 알파에서 a까지의 넓이에 뭐가 되는 거지? 빼세요 그랬으니까 넓이의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알파에서 b까지의 넓이인 거니까 알파에서 b까지의 넓이 이놈 전체 넓이에서 됐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s의 b가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s의 a는요. 알파에서 a까지의 넓이인 거니까 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s의 a 되는데 그러면 s의 b에서 s의 a를 넓이를 싹 다 빼고 봤더니 결국 이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정적분의 값을 확인해 봤더니 이놈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fx와 a와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이 의미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읽어야 돼요. fx 함수가 있는데 연속인 함수야. 어딘지 모르지만 a와 b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 정적분 값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조금 논리의 길이가 길었는데요. 한 번 더 보고요. 이번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했으니까 이번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면서 조금 스피드 있게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시죠.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해보죠. 이쯤 되면 아이 선생님 그냥 외우지 뭐 이런 친구들 있을 텐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됐어요. 이제 아래쪽으로 좀 앉아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위가 x축이 있대요. 그리고 그래프도 조금 부드럽게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얘가 y는 f의 x예요. 구간 자체도 이래요. 똑같이 해보죠. 여기가 알파랍니다. 여기가 x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알파부터 x까지의 넓이 얘를 뭐라고 한다고? s의 x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앞에 알파는 고정된 점이라고 아무데나 생각해보죠.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약간 끊지 않고 좀 스피드 있게 할 테니까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같이 한번 펜 들고요. 앞에 했던 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번 더 연습해 보세요. 자, 해보죠. 이번엔 s의 x인데요. x의 x는 알파에서 어디까지의 넓이? x까지의 뭐라고요? 넓이인데 그 넓이를 뭐로 인지한다고? 새로운 통째로 새로운 함수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넓이 전체를 새로운 함수로 인지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함수 값이니까 뭔가 식이 있겠지 뭐 해가지고 미분을 해보죠. dx의 잘 안 보입니까? dx의 전체를 보면 s의 x. 선생님 아까 했던 거 똑같네? 맞아요. 리미트 똑같이 해보죠. 델타 x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 그리고 아래 델타 x 분의 위 올라가기를 s의 x 플러스 델타의 x의 마이너스 s의 x 이 값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x라고 생각하면 이번엔 뒤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x 플러스 보여요? 델타 x 어딘지 모르지만 x에서 조금 더 갔으니까 즉 이 사이의 간격이 델타 x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분모는 이미 델타 x로 결정됐으니까 분자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빨라요? 괜찮죠? 잘 따라오세요. s의 x 플러스 델타 x의 s의 x를 뺐으니까 이런 분자 자체가 s의 델타 미안합니다. 알파에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의 넓이와 알파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의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넓이의 차를 찾으려고 앞에 있는 놈을 살펴봤더니 이놈 전체에 알파에서부터 이제 좀 빨리 해도 되죠, 그렇죠? 이놈 전체에서 여기 sx까지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뺐더니 결국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만큼의 넓이가 사실상 s의 x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x의 x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분자 값이 될 테니까 그럼 이 분자 값에 대해서 넓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얘는 직사각형의 밑변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러면 또 해? 이 값이 이제 확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써도 되겠어요? 그림 잘 보이십니까? 한 번 더 확대. 그래, 한 번 더 확대. 그래도 한 번 더 확대. 확대. 그냥 넘기지 말고. 여기를 확대해 봤더니 조금 보기 편하게 좀 그리겠습니다. 신경 쓰려고 하는 거 보이세요?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만큼을 지금 확대했다고 보시죠.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그림이 잘.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한 번 더. 여기가 뭐라고요? x. 여기가 뭐라고요? x 플러스 델타 x. 그러면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지? 최소가 되겠지 뭐. 그치? 최소.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의 x 플러스 델타 x 요 놈이 최소가 되는 거고요.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지? 최대가 돼서요. 최대가 주어진 구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의 x가 되는데 이 사이에 반드시 이 파란색의 넓이와 똑같아지는 어딘지 모르지만 직사각형하고 이 파란색의 넓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그렇죠.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반드시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과 직사각형 넓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 같아지는 지점의 함수값이 최대와 최소 사이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f의 c의 값이라고 하죠. 그럼 그때의 x값이 당연히 c의 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 됐습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아래 델타 x분의 위에 올라가기를 얘가 전체 델타 x인 거잖아요. 그렇죠? 밑변이 델타 x. 그럼 델타 x에다가 얘가 높이에 해당하는 건데 높이에 해당하는 놈이 c인데요. 조심할 게 있어요. 이 함수 값을 보세요. 함수 값을 봤더니 얘가 x축의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럼 무슨 값인 거죠? x축의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라고요? 넓이를 무슨 함수로 인지한다고? 새로운 함수로 인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넓이 값이 되기 위해선 이 f의 c 자체가 음수니까요. 넓이를 만들려면 밑변도 양수, 높이도 양수여야 되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뭐를 붙여서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f의 c에다가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하면 이놈 전체가 우리가 처음 설명했던 그 넓이의 차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넓이 값으로, 그렇지? 정확하게 말하면 넓이 값이니까 그 넓이 값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지만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델타 x가 사라지는데 확인할 것은 c가 이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나서 c 값이 x와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고? x 플러스 델타 x에 존재하는데 이놈을 가지고 샌드위치 정리 써봤더니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그냥 x고요.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얘도 x로 가고 얘도 x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f의 c로 갈 수밖에 없겠지 뭐. 그렇지? 그래서 x로 갈 수밖에 없겠지 뭐. 그래서 c가 어디로 간다고요? x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얘가 연속 함수인 거니까 확인해 보면 리미트 한 번 더 써. c가 x로 갈 때 마이너스 f의 c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놈인 거니까 결국 앞에 마이너스 f의 뭐가 됩니다? x 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요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디귿.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dx의 s의 x 한 놈의 값이 마이너스 f의 뭐가 된다고? x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봤더니 넓이를 미분했더니 fx가 됐대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다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앞에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게 마이너스만 붙은 그 상태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해석해 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fx 됐어요? 그러면 결국 s의 x란 놈이 마이너스 fx의 옆에 쓸 걸 그랬나? 옆에 쓸게요. 그럼 결국 s의 x가 마이너스 fx의 뭐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부정 적분 중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니까 결국 리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의 x란 놈을 보면 앞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붙을 테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확인해 보면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S에 B에 마이너스 S에 A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넓이 값에다가 뭐 붙인 놈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 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됐어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결국은 그러면 이 fx가 0보다 크냐 작냐 이제 그 차이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식이 만들어진 거죠. 조금 논리의 길이가 좀 길었는데요.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번 더 보세요. 그럼 똑같이 넓이에다가 뭐 붙인 놈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붙인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이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이 정적분 값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워요. 세 번째는요. 그래프가 이번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얘가 앞에 했던 거 그대로 한 번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뭐라고 할까? 그냥 내 맘대로 C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대요. 됐어요? 그럼 위쪽에 있는 넓이를 뭐라고 하지? S의 1.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S의 2.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확인할 건 이래요. 첫 번째. 이제 증명은 안 하고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이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입니다. A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전체의 D의 x 값을 보잖아요. 그럼 결국 이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이제 합이 될 텐데 조심할 건 이건 거죠. 만약에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의 D의 x 값을 기하학적인 의미로 보면 얘가 S의 전체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고요. 아래 봤더니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dx가 있는데 이놈 전체 넓이 값이 S의 2인데 확인해 보면 이래요. 얘는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S의 2란 얘기는 넓이에 뭐 붙여야 된다고요? 분명히 얘 더하기인데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이놈 전체가 넓이에다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결국 S의 1 마이너스 S의 2가 있는데 이놈 전체의 값이 만약에 S1이 더 크대요. 그럼 무슨 수일 수 있는 거지? 양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S1과 S2가 절묘하게 넓이가 같대요. 그럼 0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만약에 S1의 넓이가 조금 작대요. 다시 S1의 넓이가 더 크대요. 양수. S1과 S2가 같대요. 0. S1이 S2보다 좀 작대요. 그러면 음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결국 정적분 값은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뭐도 되고 0도 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다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세 번째. 여기 좀 중요한데 빨간색으로 할까?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세 번째. 만약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값을 물어보잖아요. 좀 잘 집중해서 보세요. 정적분 값은 둘러싸인 부분의 무슨 값이었지? 넓이 값이었는데 이번엔 이 곡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전체 넓이의 값을 물어본대요. 근데 얘는 정적분 값인데 넓이에다 뭐 붙인 값이었지? 마이너스 붙인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가 되는데 넓이 전체의 값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항상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를 합하래요. 정적분 값은 이놈은 양수, 이놈은 무슨 수? 음수 되는 거니까 합하면 양수 되고 0도 되고 음수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넓이 값은 이렇게 써야 되나? 항상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양수로 만들 때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값에다가 뭐 하면 되지? 마이너스 빼버려도 되고요. 근데 그래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기하학적인 의미인 거니까 이 아랫부분을 접어 어떻게 하면 되지? 접어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면 될 테니까 여긴 우리가 관심사가 아닌 거니까 그럼 아래쪽을 접어 올린 그래프가 뭐였었지? 기억나세요? 인테그랄 절대값 a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전체 dx의 이 전체 값에다 뭐 씌운 거? 이렇게 절대값 씌운 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 아래쪽을 접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한 놈을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a에서부터 c까지라고 할까요? c 맞죠? a에서부터 c까지 fx의 dx에다가 뒤에 보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x입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풀리면 되는데 조심할 거 또 한 번 또 해? 좋아요. 이놈 전체가 뭐였지? 마이너스 s의 2였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이 전체의 값을 보면 뭐였지? s의 1이었으니까 앞에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로 만듭시다 하는 게 아래쪽을 접어 올립시다. 그 식하고 이 식하고 완벽하게 같은 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값 씌운 건 정적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씌운 놈은 이렇게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보세요. 만약에 정적분 값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당연히 얘가 원래 마이너스 붙여져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근데 넓이 값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무슨 값에 해당하는 거지? 정적분 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이 전체의 값은 무슨 값에 해당한다고? 넓이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볼 때 정적분 값을 물어보냐 넓이 값을 물어보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문제 꼼꼼히 읽으세요. 정적분 값은 전부 다 돼. 넓이의 합을 물어볼 때는 절대값 씌운 놈인데 절대값 씌운 놈은 앞에 마이너스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정리해 보죠. 정리. 첫 번째. 논리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적분을 정리할 때, 정의할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에 dx가 있는데 그놈이 라지 fx에 라지 fb에 마이너스 라지 f에 a도 되고 정적분 중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g의 b에 마이너스 g의 a 값이 되는 거니까 결국 부정 적분 중에 하나에다가 뭔가 윗끝 아래끝 대입해서 이제 뺀 놈이 정적분의 정의였잖아요. 이거 되게 많은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걸 했었어요. D에 X에 S에 X를 해봤더니 그놈의 결과 한 번만 더 써.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한 번 더 써요. 그렇죠? 여러 번 써도 후회하는 짓은 없습니다. 후회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발음 이상해요. S에 X 플러스 델타 X에 마이너스 S에 X입니다 해서 이놈의 값을 처리하고 봤더니 이게 무슨 값이었지? 넓이 값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넓이 값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리미트 잘 보이십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아래 델타 X분의 위에 올라갔더니 뭔가 F에 C에다가 델타 X를 곱했었잖아요. 그렇죠? 단지 아래쪽으로 내려온 부분은 여기다 뭐 붙였었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놈의 값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둘 다 되는 거죠. 근데 C가 어디 사이에 있었지? X와 델타 X 플러스의 델타 X 이 사이에 있었는데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C가 0으로 C가 X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C가 X.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얘가 x로 가. 얘도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x로 가. 그럼 얘도 x로 가. 얘도 x로 가. c도 어디로 가? x로 가.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위아래 약분하고 봤더니 식이 만들어지기를 리미트 c가 x로 갈 때 f의 c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f의 c가 연속인 거니까 극한값은 함수값하고 같으니까 f의 x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정리해보면 D의 x란 놈이 S의 x였는데 그놈이 뭐였다고? F의 x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해석해봤더니 미분했더니 fx가 됐어? 그러면 sx가 부정적분 중에 하나구나.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정리해봤더니 결국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의 x 값을 이 부정적분 중에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sx가 된 거니까 결국 s의 b에서 마이너스 s의 a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해서요. 그럼 또 이놈을 해석해봤더니 뭐라고? 알파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와 알파에서부터 a까지의 넓이를 빼세요 그랬으니까 결국 f의 x와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에 당연히 x축까지 써? x축 써야 돼? 좋아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하면 되는 거죠. 아, 이거 길었네요. 근데 시간 투자해볼 만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시간 투자해볼 만합니다. 한번 보고요. 하나 더 정리할 게 있어요. 길지요. 근데 이게 짧아진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 거 좀 싹 다 지웁니다. 다섯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d의 x 값이 무슨 값이 됐는데? 넓이 값이 됐는데 이놈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값이잖아요. 근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렇게 된 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를 S의 1이라고 그래. 여기 S의 2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인데 사이에 뭔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그 넓이 값을 비교해서 그 넓이 값이 정적분 값이 됐는데 세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S의 1이 S의 2보다 더 크고 S의 1과 S의 2가 절묘하게 같을 때가 있고 S의 1과 S의 2가 훨씬 더 클 때 있고 그러면 이때는 얘는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값인 거니까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요. 그럼 이때는 양수가 되고 이때는 0이 되고 이때는 무슨 수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d의 x 이놈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절대값을 씌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래쪽을 접어 올린 게 되잖아요. 여기가 s의 1이 되는데 s의 2 근데 아래쪽을 접어 올렸으니까 이미 얘도 뭐가 된 거지? 양수가 됐고 얘도 양수니까 두 개 더하면 항상 양수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보통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얘는 그냥 넓이 값을 물어보는 거고 얘는 넓이의 합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 아래 넓이에 마이너스 붙였다는 값이 정적분 값이 되는 거 꼭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가 음수예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그놈인 거죠. 그래서 넓이의 합의 값은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또 헷갈릴라? 여기 S의 2 얘는요. 넓이에 이렇게 할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까?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하죠? 이 방법이 없네. 마이너스 붙인 값
이렇게 할 수밖에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여기는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왜요? 이 자체가 음수니까 얘를 넓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해 보시고요. 항상 양수니까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의 fx의 dx는 원래 양수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플러스하고 c에서부터 b까지의 마이너스 f의 x의 d의 x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얘 밖으로 빼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왜요? 이거 전체가 이미 마이너스 s의 2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조금 까다롭죠. 그렇죠? 조금 까다로운데 이렇게 봐도 돼요.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까봐 이 절대값을 찢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미 위에 전체가 양수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얘는 아래 있는 놈이 음수잖아요. 그럼 밖에다 뭐 붙여야 되지 원래?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이놈 전체가 밖으로 빠지면 똑같이 만들어질 테니까 아무튼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적용해 보도록 하고 정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문제에서 정적분 값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게 다 되는데 넓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합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좀 메꿔보려고 아주 애썼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 집중 탐구 좀 마무리해 봤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가죠. 자, 앞으로 가셔서 첫 번째 우리 집중 탐구 마무리됐으니까 앞에 그 네모 있는 쪽 있잖아요. 그렇죠? 네모 있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 앞으로 조금 더 당길까요? 기하학적 의미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의 x를 보면 얘가 뭐라고요? y는 fx와 나눠? 좋아, 나눠. 얘를 특정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체 y는 f의 x와 x는 a, x는 b, 그 다음에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에 무슨 값입니다? 넓이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fx가 이렇대요. 그러면 똑같이 땡땡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값에다가 넓이 값 자체가 음수니까 그 앞에다 뭐 붙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붙인 값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 오메 값이 그래프상에서 이제 그만 그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잘 보여요. 정적분 값은 항상 세 가지예요.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수도 됩니다. 정적분 값이 0이란 얘기는 S1 올라간 부분의 넓이와 아래 내려간 부분의 넓이가 완벽하게 같으니까 이제 정적분 값이 전체
싹 다 0이 됐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세 번째는 무슨 값도 있지? 만약에 넓이의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값을 물어보잖아요. 됐어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값을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x인데 여기 전체 이렇게 절대값을 취하면 아래쪽을 접어 올리니까 넓이 값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해봐요. 정적분은 뭐 가지고 장난친다고? 구간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여기서 또 구간을 쪼갠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쪼개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 c까지라고 할까요? c까지.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알겠죠? f의 x의 dx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a, c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원래 dx 이런 꼴인데 이놈이 전체가 음수니까요. 그놈을 음수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주면 이놈 전체가 마이너스 s의 2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이놈 전체가 뭐라고? s의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되죠? 플러스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앞에 플러스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해도 되는데 어차피 밖으로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리해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 값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정리하려고 그렇게 돌아온 거죠. 보시죠. 자, 두 번째 거 갑시다. 두 번째 거는요. 거기 보면 아까 했었는데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칭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대칭 이동에도 넓이 값은 어떻지? 같죠. 평행 이동에도 당연히 넓이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보통 대칭 이동하면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놈은 우리가 따지지 않아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해 보면 첫 번째 f의 x와 f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이 있대요. 항상 식과 그래프가 같이 머릿속에 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래프만 있거나 식만 있으면 안 돼요. 식으로 표현해보면 얘가 무슨 축에 대해 대칭인 거지? y축에 대해 무슨 모양이라고? 대칭 이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놈을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대표적인 게 뭐 2차 정도 될 텐데 얘가 x축이고요. 얘가 y축인데 이놈이 y는 f의 x 이렇게 해서 y는 fx 자체가 지금 y축에 대해 대칭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fx 자체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이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대칭성인 거니까 마이너스 a 할까요? 여기가 a래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넓이나 이쪽에 있는 이 넓이는 어떤 거지? 같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놈이 있잖아.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테그랄 만약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의 fx의 dx 이런 식이 있으면 이놈은 우리가 처리하기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어차피 이쪽의 넓이와 이쪽의 넓이가 같을 테니까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의 f의 x의 dx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아주 편리하겠죠. 얘가 0이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부정적분에서 a만 넣어서 몇 배 합시다? 2배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앞에 항상 정적분은 너무 많이 빨라요. 괜찮죠? 구간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구간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들이 있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모양의 형태가 아예 그래프에 들어간 놈이 있어요. 그래프 자체가. 그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우함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함수는 싹 다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 2차, 4차, 2차로 구성된 걸 보면 거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차나 4차나 거듭 제곱하니까 싹 다 양수가 되겠지 뭐. 그래서 이 성질을 그대로 만족해요.
궁금한 친구는요 한번 해보세요. x 4제곱 플러스 x제곱에다가 뭐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봐요. 값이 항상 같아요. x 6제곱에 x 4제곱에 x 제곱자리가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뭐 이 정도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2는 값과 2는 값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짝수 차수로만 구성된 걸 우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인테그랄 예를 들어봐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x의 4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에 뭐 이런 놈이 있대요. 전체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놈은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의 x의 4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에 전체의 d의 x하고 값이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또 생긴 거죠. 됐어요? 자, 두 번째 가죠. 그리고 식중에서 우리가 많이 본 건데 f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마이너스 여기 붙여도 돼. 좀 보기 편해. 여기다 붙일까요? 똑같다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대요. 읽어보면 이래요. x를 넣은 y 값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x를 넣은 y 값이 됩니다. 읽도록 노력해 봅시다. 한 번 더. x를 넣은 y 값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x를 넣은 y 값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얘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인 거죠. 이런 그래프래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확인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했어요. 여기가 A래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된대요. 그러고 나서 이때의 함수값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A를 넣은 함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점에 대해 대칭이 표시가 된 거죠. 됐어요? 보고 있습니까? 조금 길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유지하세요. 다 됐습니다. 다 왔어요. 그러면 전체가 원점에 대하여 무슨 모양한 거지? 대칭 모양한 거잖아요. 그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역시 처리해 보면 위에 있는 이 보일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확인해 보면 여기 있는 넓이나 여기 있는 넓이는 어떤 거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의 f의 x의 d의 x 이 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식이 결국은 통째로 그냥 이놈하고 이놈인 거니까 항상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역시 뭐 가지고 장난쳐? 구간 가지고 장난쳐 이렇게. 근데 이 fx가 항상 원점 대칭일 때만 그래요. 그리고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기함수는 무슨 차수로만 구성됐냐면 홀수 차수만 돼 있어요. 홀수 차수한 몽차장 있는 그 함수를 이제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친구는 역시 한번 넣어보세요. x 세제곱에다가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 함수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번은 1 넣어보고 한 번은 마이너스 1 넣어봐요. 얘를 계속 완벽하게 동일하게 만족시킵니다. 그러니까 역시 동일하게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돼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예를 들어 x 세제곱에 플러스 x 이런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연락에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해보면 그냥 몇인 거지 그냥? 빵입니다. 이렇게 해서 홀수 차수로만 구성된 놈은 싹 다 빵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우함수와 기함수가 막 같이 섞여 있는 놈이 잘 나오는데요. 그 놈을 계산할 때도 역시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 예 하나만 더 해보죠. 잠깐 볼래요? 잠깐 보세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번엔 그래프적 성질을 어디다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지.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x의 6제곱에 플러스 x의 5제곱에 플러스 x의 4제곱에 플러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 뭐 이 정도 할까요? 그렇죠? 그만하라고. 전체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내 맘대로 막 썼어요.
항상 정적분은 뭐 가지고 장난친다고? 구간 가지고 장난친다고 그랬으니까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이 구간을 싹 살펴봤더니 이놈이 똑같잖아요. 물론 이렇게 각각 다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어요? 됐어요? 그러나 살펴보면 얘는 홀수차 쓴 거니까 항상 빵이겠지 뭐. 됐어요? 홀수차 쓰면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윗끝과 아랫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계산할 필요 없어. 얘도 계산할 필요 없어. 얘도 계산할 필요 없어. 근데 계산하려고 또 봤더니 이게 싹 다 우함수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다시 할게요. 2배의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x의 6제곱에 플러스 x의 4제곱에 플러스 x의 전체 제곱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d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정적분에서 2배 하는 건 쉽잖아요. 뭐 7분의 1 뭐잖아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면 되니까 확인할 수 있는 식이 된 거죠. 식으로 처리할 때 아주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우리 정적분 내용 좀 정리했네요. 잠깐 보시죠. 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요. 대칭성과 정적분인데 대칭성 쌤 위에 했잖아. 그건 대칭 이동 형태인 거고요. 그렇죠?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함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 대칭성 있는 놈 있잖아요. 그렇죠?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이번엔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있대요. 그럼 x는 m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x의 f의 m 플러스 x 한 놈이 f의 m-x 이렇게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놈과 하고요. 이놈 두 개를 더해서 몇으로 나눠봐? 2로 나눠봐요. 2로 나눠보면 앞에 있는 x 사라지고 2m을 2로 나누니까 x는 m이란 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우리가 도형에 이동할 때 했던 그 생각하고 아주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두 개 잘 비교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m인 거예요. 그럼 그 평균이 x는 m에 대해 대칭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요. 이번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x는 통째로 m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놈이 있는 거고요. 그럼 요놈을 이제 확인해 보면 여기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똑같이 같대요. 그럼 얘는 m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얘는 m-a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함수 값이 같대요. 여기다 넣어봐요. 여기다 넣으면 항상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다 넣어보면 항상 그렇게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좀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이놈을 처리해보면 인테그랄 만약에 저런 놈인데요. m-a에 m 플러스 a에 f의 x의 전체 d의 x입니다. 이런 식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놈은요 똑같이 2배의 인테그랄 m에서부터 m 플러스 a까지의 f의 x의 d의 x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우리 평행이동 아직 안 했는데 평행이동 잠깐 뒤에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이번엔 원점 대칭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대요. m,n에 대하여 대칭인 그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요 m,m인 거니까 식이 이런 형태가 돼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놈이 예를 들어
이 점에 대해 대칭이래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져 있대요. 당연히 뭐 여기 위에 떠 있다고 합시다. 좀 편리하게.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 식을 가만히 보면 이놈하고 이놈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되겠죠. 근데 y좌표 입장에서 봐도 좀 그래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해해 주세요. 위아래 접은 놈하고 여기 접은 놈이 같은 게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정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 두 개 더해서 일어나는 놈과 이 식 두 개 더해서 일어나는 놈이 이 지점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대칭점 m,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놈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칸이 좀 부족한데요. 잠깐 써놓고요. 앞에 거 좀 지우겠습니다. 잠깐 쓰시죠. 자, 지워요. 한 번 더 보면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m, n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의 x 좌표끼리 합해서 2로 나눈 놈이 m인 거고요. 이 지점의 y 좌표끼리 2로 더해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놈이 y 좌표 n이란 얘기인 거니까 앞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이 지점의 좌표가 예를 들면 m-a고요. 이 지점이 x좌표가 m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m이 될 테니까 나는 x좌표의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좌표의 평균인 거니까 2분의 그냥 써요. m-a의 플러스 m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점 m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y 좌표에 잘 보여요? 그렇죠? 잘 보입니까? y 좌표에 평균이 있는데 y 좌표 평균은 2분의 y 좌표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m-a에 플러스 f에 m 플러스 a 한 놈의 결과가 몇입니다? n입니다. 그래서요. 보통 식이 얘는 잘 주어지지 않고 얘가 많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놈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식을 보통 변경해서 f에 m-a에 플러스 f에 m 플러스 a가 2의 n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이게 여기 안에 무슨 좌표가 있는 거지? x좌표의 평균이 있는 거고요. 안에 있는 이놈이 여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y좌표의 평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두 개 더해서 일어나는 그 평균이 전체 대칭점이 돼요. 됐어요? 요거 좀 한번 확인해 놓고 이 그래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는 거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게 하얀색으로 할까요? 여기 이만큼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적분 값이니까 넓이 값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점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이놈의 넓이하고 이놈의 넓이가 완벽하게 어떤 거지?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여요. 그러면 잘 보이십니까? 이 넓이가 될 것이고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 직접 얘를 여기다 잘라서 이렇게 붙인 거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나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나 넓이가 어떤 거지? 같잖아요. 역시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으니까 쟤를 띄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점에 이 가로 길이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네요. 그럼 이 m이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얘는 이 지점에 y 좌표가 되는 거니까 뭐 n 뭐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렇죠? 이걸 외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왜 이 m이야? 이 a지 이 사람아. 그렇죠? 여기서 이거 빼야지.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두 개 곱하면 되는데 막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직접 구해보면 어찌됐건 직사각형의 넓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칭성과 정적분까지 좀 정리했고요. 이제 하나 남았네요. 저거 안 했네. 평행이동. 잠깐 보시고 평행이동 해보죠. 지웁니다. 앞에 2번 설명하면서 요걸 안 했네요. 그렇죠? 요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평행이동과 정적분은요. 확인해 보면 그래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대요. 이 그래프가 다시 어떤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들죠? 오늘 그래프가 다 뭐 이 정도 하죠.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요놈을요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넓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 값은 얘를 조금밖에 안 돼요. 평행이동 y는 fx라고 한다면 이 넓이 값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d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주어진 그래프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a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될 텐데 앞에 있던 그 a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b가 여기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넓이나 여기 있는 넓이는 어떤 거지? 얘가 그대로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넓이 값도 그대로 따라서 갔겠지 뭐. 단지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죠? b-a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 간격이 몇이죠? b에서 a를 뺀 거지 뭐. 여기는 b-a가 사이 간격이 될 테니까 결국 이놈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b-a까지의 fx의 dx하고 두 놈이 같아진답니다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능하면 아래 0 되는 게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산할 때 편리하려고 아래 0을 좀 썼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네 번째. 주기성과 정적분. 설마 주기성을 모르진 않죠. 그렇죠? 주기성이 뭐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역시 식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x의 x 플러스 p 한 놈의 결과와 f의 x 값이 항상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걸 보면 해석해 보면 주기가 p가 됩니다. 그런 건데 항상 조심할 건 얘 정수배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됐어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 딱 주기가 만들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봄 써야 돼요. 봄, 여름, 선생님 왜 갑자기 날씨 타? 가을, 겨울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꼭 네 번에만 들어오지 않고 몇 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한 번 더 뛰어넘어도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주기 n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나중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 삼각함수 수학 원 삼각함수 탄젠트 할 때 했었던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써놓고요. 최소 p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제가 여기 있지 않아서요.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표시해 보면 됐어요? 뭐 그냥 내 맘대로 그리죠. 뭐 주기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림이 좀 삐뚤어? 그냥 해도 돼? 그냥 봐줘요. 그래요, 봐줘요. 다시 한번 그릴까 살짝 망설였습니다. 눈치챘어요? 자, 여기가 A에서부터 B까지, 너무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기니까 여기에 이 간격만 똑같다면 값이 뭉쳐지면 어떨까? 같겠죠. 뭐 그럼 여기가 P인 거니까 똑같은 놈이 여기가 A 플러스 P에서 B 플러스 P만큼 같을 것이고 여기도 보면 A 플러스 몇 P가 된 거지. 이 P에다가 얘는 A 플러스 몇 P? B 플러스 2P 이게 계속 왼쪽 오른쪽으로 무한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테니까 얘를 그래프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x의 dx의 값이나 인테그랄 A 플러스 P에서부터 B 플러스 P까지의 fx의 dx나 또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2P의
B에서부터 이 P까지의 fx의 dx나 몽차정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뭐, 여기 넓이가 s의 1이면 여기도 s의 1, 넓이값 s의 1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요. 역시 포인트는 항상 여기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즉 이렇게 된 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놈도 우리가 가능한 작게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주기함수까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툴이 이제 생긴 거죠. 한번 보시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정적분 식으로도 완벽하게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식과 그래프가 이제 두 개가 세트가 됐으니까 남은 건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식과 그래프를 가지고 정적분을 직접 활용해 보자. 뭐 구할 때도 써보고 넓이 구할 때도 써보고 뭐 이렇게 사용해 보자 하는 게 남은 주제예요.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